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0일 수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의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피선거권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수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여러 쟁점이 남아있으므로 3월로 예정된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의 투표에서 제외되더라도 내년 11월 본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한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난 대선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내 25개 이상 주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애리조나와 미시간주 등에서는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들이 상급 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CNN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원이 2024년 대선 투표에서 트럼프를 제외한다는 개념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닌 진짜 가능성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경 이민 단속법이 텍사스주에서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이민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텍사스 이민 단속법에 따라 텍사스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 수감과 추방까지 단행키로 해서 고유 권한을 침해당하게 된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텍사스 경찰 등 사법당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넘는 미입국,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체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주 차원의 경범죄 적용해 180일 내 구금하고 $2,000까지 벌금을 물이게 됩니다. 미입국을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텍사스주의 중범죄에 적용되고 다른 범죄와 병합이 되면 징역 2년이나 10년, 20년형까지 처해지고 수감됩니다. 미국에서 이민정책과 이민단속, 이민자 체포와 수감, 추방 등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주의 이번 이민단속법을 실제로 실행하면 연방정부의 정면 도정장을 던지는 것이고 연방 권한 침해 소송을 불러와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내 집 마련 시 매달 내는 모기지 등 비용과 렌트비를 비교해보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기간 중에는 내 집 마련 비용과 렌트비가 거의 같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올해는 $1,00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아직 기승을 부릴 때 2021년 4분기에는 내 집 마련 시에 드는 월 비용이나 평균 렌트비가 $1,994로 거의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현재는 내 집 마련 시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등 비용이 $3,281로 급등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평균 렌트비는 $2,17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비용이 렌트비보다 $1,000 이상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화학이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은 어제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LG화학은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1단계로 2조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착공식에 참석한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주 차원의 최대 외국인 투자를 결단해준 LG화학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였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했습니다. 이 포브스가 집계한 2023년 가장 많은 부를 얻은 10명의 억만장자를 보면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인 머스크의 순자산은 올해에만 $1,084억 늘어 총 $2,54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자산 증가 2위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3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였고 인도네시아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토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조지아주가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메디케이드에서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한 어린이들은 미흡한 행정 절차로 혜택에서 제외됐고 상당수가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발표는 공교롭게도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을 재심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4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할당하겠다는 발표날에 보고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번 할당은 주정부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중요한 자원을 추가해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험 상실률이 가장 높은 주는 텍사스주로 52만 명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플로리다가 37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 팝디바 셀린 디옹이 근육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CBS 방송과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디옹의 언니 클로데트 디옹은 최근 프랑스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셀린 디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근육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데트 디옹은 성대도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이라며 셀린이 앓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투병에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셀린의 궁극적인 희망은 무대 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린 디옹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자신의 희소신경질환인 전신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국의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낮다며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던 비주류도 대부분 부재론을 들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도와줘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주류는 전날 한 장관이 직접 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 올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후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내 기류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국내인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던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 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